며칠 후 우리는 사건이 일어난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만약 그날 살인이 일어날 만큼 두 사람이 심하게 다퉜다면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정말 단 한 명도 없는 걸까? 그날 출근했던 사람이 늦게까지 근무한 사람은 3사람이 있네요. 3명이요? 예. 사건 당일은 토요일. 사건이 일어난 저녁 8시 무렵 이 건물에는 단 3명이 있던 상황. 지하에서 뭐 이상한 소리나 이런 거 들린 게 없으셨나요? 지하에서요? 네, 지하에서. 그런 데못 들었는데. 그리고 지하에서 뭐 이렇게 싸우거나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확인 결과 세 사람 모두 사건 당시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물의 단면도입니다. 당시 같은 층인 지하의 한 사람, 그리고 1층에 위치한 사무실 두 곳에 각각 한 사람씩 남아있던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그날 저녁의 상황을 최대한 재현해보고 다른 장소에서 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날 잠만 잤냐? 네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우리 엄마가 뭐라 그러는데? 네. 먼저 각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세 곳의 장소에 실험자를 배치했습니다. 내가 지금 그래 갈라서 고함 소리는 약 100데시벨, 120이 넘으면 사람이 듣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하 사건 현장과 가장 멀리 떨어진 1층 사무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스튜디오 바로 위층에 있는 사무실은 어떨까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다시 한번 유심히 듣던 실험자는 잠시 후 들린다는 사인을 보냈습니다. 같은 지하층에 있는 사무실 경우 역시 반응이 가장 빨랐습니다. 들려요? 네,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게 들렸어요. 그런데 살인으로 이어질 만큼 큰 다툼을 벌인 두 사람의 소리는 왜 아무도 듣지 못했던 걸까? 김정식, 박수진의 죽음에 의혹을 갖는 사람은 또 있습니다. 범죄 전문가는 사건 현장을 보고 몇 가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여기 보시면 입 주변의 절창입니다. 통상적으로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을 하고 상대방의 시신을 훼손했을 경우 어떤 상징성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또 입 주변에 나타난 이 상처는 실제로 말로 피해를 받았을 때 우선적으로 그 입과 혀가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원한 관계에서 보이는 입 주변의 절창. 결혼까지 생각한 두 사람에겐 어울리지 않는 상처라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 뭐 이상한 점 없나요? 우발적으로 그것도 처음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칼로 사람을 찌르면 손이 깨끗할 수가 없어요. 이걸 칼이라고 생각하시고 칼을 찌르면 손이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자신의 손도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런데 보시면 손이 깨끗하잖아요. 예. 이건 뭐 전문 조폭이나 하는 솜씨죠. 우리는 여동생과 함께 사건 현장을 찾았습니다. 아직 오빠의 물건을 치우지 못한 정희 씨. 바로 그때 우리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마우스가 왼쪽에 있네. 네. 오빠가 왼손잡이셨어요? 네, 오빠가 힘들었어요. 그동안 경찰도 우리도 전혀 모르고 간과한 사실. 바로 김정식이 왼손잡이였다는 겁니다. 유심히 봐주십시오. 보통 왼손잡이가 왼손에 흉기를 들었다면 자상은 왼쪽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시 박수진의 몸에 남은 상처는 오른쪽에 집중돼 있었습니다.